안녕하세요. K정보교육원 완쌤입니다.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8번째 시간 클래스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의 구성에 대해서 클래스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생성자와 오버로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this라는 예하고 사용,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 소유 제한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거 여태까지 조금씩 보시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JVM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건지를 한번 또 이제 쭉 보시고 실습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일단은 클래스 구성인데요. 클래스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구조죠, 구조. 자, 이제 보시면은 패키지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포트 구문이 나옵니다. 임포트 구문은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넣어도 자동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제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API 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다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트링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언이 나옵니다. 클래스 선언이 나오고요. 클래스 앞쪽에는 퍼블릭이나 내지는 뭐 안 붙어 있는 디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접근 제한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이게 extend objec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자바 계층 구조도의 가장 위쪽에는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extend object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을 경우 mankind라고 하는 거 인류죠. 이제 아버지도 인류잖아요. 아버지는 인류다. 인류요, 인류 말고요. 자, 그래서 상속이 다중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실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멤버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멤버 변수 내지는 필드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가 나옵니다. 생성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형태. 이런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건데요.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하고요. 객체 생성할 때만 호출이 됩니다. 그 외에는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하고 형식이 비슷한데 이름이 클래스명하고 같아요. 클래스명과 같다는 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없다. 리턴 타입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것으로 메소드와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보시면은 또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해서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는데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와 같고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를 이렇게 같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인자값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자값 거기에다가 접근 제한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죠. 여기 클래스 앞에 없는 것처럼 이 접근 제한자가 여기에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퍼블릭이 들어있는데 이쪽에도 퍼블릭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것이 바로 디폴트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기본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생성자가 한 개도 없으면은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 이제 바로 배우시겠지만 어떤 이제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메소드나 생성자가 인자의 형태나 개수, 순서 이런 거가 다르게 돼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걸로 인식이 되는 것들이 바로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존재하냐? 일단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set colo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세팅하는 그런 메소드인 거죠. 자, 그런데 컬러 네임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인트 값을 줄 수도 있는 요 이름은 똑같죠. set color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똑같은데 인자값만 이런 걸 인자값이라고 하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들 요것이 데이터 타입이 형태가 다르거나 내지는 개수가 다르거나 내지는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뀐다던가. 근데 이제 순서는 뭐 인트가 나왔는데 인트가 또 나왔어요. 이거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봤자 결국엔 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요. 다른 종류가 돼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거나 내지는 숫자를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할 때에는 어떤 걸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setColor string, setColor int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정하는 방식, 메소드명이 다 따로따로인데 나중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걸로 바꾸고 싶을 때는 또 메소드도 또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굉장히 편한 개발을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슈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슈퍼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디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객체의 참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 지금 요렇게 4개의 생성자가 있죠. 이 4개의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배우셨죠? 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인트 x와 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기본 생성자죠. 자, 그 다음에 x 들어간 거 y 들어간 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 디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x라고 하는 요것과 요 x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는 필드죠. 이거는 파라미터고 파라미터와 필드가 똑같은 철자를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생성자 안에서 이 메소드는 아니고 이거는 생성자죠. 생성자 안쪽에서 x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요 파라미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x에다가 여기 들어온 값을 넘겨주고 싶어요. 대입을 해주고 싶다 이 얘기죠.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this라고 하는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면 이따가 이제 스테이틱이라는 걸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this라는 겁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를 지칭하는 게 this인 거죠. 이 this의 x를 갖다가 바꿔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x가 요 x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가 또 이제 밑에 쪽에 또 나오는데 잘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또 디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 디스는 또 무엇이냐? 요거는 같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른 생성자를 또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0과 0을 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호출이 되는 거죠. 요것이 호출이 돼서 x에 0이 들어오고 y에 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멤버 변수로 0이 세팅이 되고 y가 0이 세팅이 되는 거죠. 생성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세팅하는 기본값. 그러니까 x와 y의 값을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값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또 담당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또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접근 제한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 멤버 변수, 메소드, 인터페이스 등에 붙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붙습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이제 뭐 어디에다가든 하여튼 많이 붙게 되고요. 접근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접근 가능 여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로는 퍼블릭이 있고 프로텍티드가 있고 디폴트가 있고 프라이베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범위는 좁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프라이베이트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자, 프라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요 클래스 A 안에 만약에 string s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string s라고 하는 것이 접근될 수 있는 범위는 클래스 A 안쪽에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private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적인 거죠. 이게 사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이 private라고 하는 제한자가 되겠습니다. 접근 제한자. 자, 그럼 다음 거. 디폴트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가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는 아예 접근 제한자가 없는 걸 뜻해요. 자, 요거에 클래스 B 안에 지금 현재 str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는 거죠. 요것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B라고 하는 것 안쪽에 서브 클래스에서도 이 str에 접근할 수 있고 클래스 B에서도 이 str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게 바로 디폴트고요. 자, 그 다음
요번에 이제 보실 것은 protected가 되겠습니다. protected는 뭐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뭐 보호받고 있는,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protected는 디폴트보다는 더 넓은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슈퍼 클래스와 클래스 A라고 하는 것이 패키지잖아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 당연히 접근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A에서 이 A라는 변수에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패키지가 달라도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자, 이게 슈퍼 클래스의 자식입니다. 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게 바로 프로텍티드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퍼블릭은 무엇이냐? 퍼블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는 것이 바로 퍼블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자, 네 가지죠. 네 가지.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베이트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자, 프라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같은 패키지 안에서, 자, 당연히 클래스 안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는 달라도 자식 클래스라면 그러면은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 네트워크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이제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메소드에, 이 클래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게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퍼블릭이 필수겠죠. 공공의 뭐 이런 거죠. 자, 간단한 이제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필드는 반드시 프라이베이트로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개념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되도록이면 멤버 변수는 숨긴다. 그거죠. 자, 컨택 백이 아니라 말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상수가 아닌 경우에는 퍼블릭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상수가 아닌 경우, 이게 파이널이 붙는 것들을 이제 상수라고 합니다. 이제 변할 수 없는 수죠. 이런 경우에는 퍼블릭을 쓰는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퍼블릭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개념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 제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제한자는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요거는 메소드나 내지는 변수 이런 거에 앞에 붙어가지고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테이틱입니다. 자, 보시죠. 없어요. 그러면 객체 거. 스테이틱이 붙었어요. 누구 거? 클래스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스테이틱이 없으면 객체 거, 스테이틱이 있으면 클래스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뜬금없이 뭔 소리냐? 자, 원래는 자바는 객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실행이 되는 것인데 아니죠. 이게 실제로는 클래스에 어떤 스테이트가 붙어 있는 메소드라든지 변수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객체가 없어도 실행이 된다는 점이에요. 원래 자바는 객체가 꼭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는데, 이게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애들은 객체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스테이틱 파이널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상수값을 선언할 때 좀 전에 얘기했었죠, 상수. 자, 이렇게 스테이틱 파이널이 앞에 붙고, 이건 지금 파이 값이네요. 원주율. 자, 3.14 어쩌고 저쩌고 이 값을 이렇게 상수 값으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보시죠. 자, 일단은 소유 제한자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지금 컬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누구 거? 객체 거죠. 요거는 객체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스테이트가 붙어 있는 건 누구 거? 요거는 클래스 거. 자,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잘 보시면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객체를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뉴 카. 지금 객체가 하나가 두 개 이렇게, 물론 세 개, 네 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객체 하나하나마다 컬러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레드라는 값을 넣고 여기에는 블루라는 값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델 네임이라든지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이 값들은 스테이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거고요. 클래스는 오로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소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보세요. 원래는 객체가 있어야 될 텐데 객체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카.model name 이것처럼 클래스명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적고 내지는 메소드명을 적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 C1 카 C2라고 하는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로 객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임의대로 이걸 갖다가 A라고 했고요. 이걸 B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이 A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B라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 C1에서 모델 네임에다가 소나타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여기에 아반떼가 들어있었으나 나중에 소나타라고 하는 값을 C1을 통해서 접근을 했어도 바뀝니다. 이게 없어지고 소나타로 바뀌는 거죠. 네. 자, 요런 것이 바로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요 방식이라는 거. 하지만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 입장에서도 맥스 스피드는 500이 되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도 500이고요. 클래스의 이 값만 500으로 변경이 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접근을 하던 간에 실제로 이제 컬러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것인 거죠. C1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 C2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 요것들이 다 따로따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 제한자 스테이틱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new라고 하는 이하와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요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한히 많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데 요거를 사용하려면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는 new object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이제 카라고 하는 게 있고 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이 휠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멤버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예, 요 구조. 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요것을 바로 has a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has a 관계가 되는 거죠. has a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가 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 그림으로 이제 좀 도식으로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자, 카 객체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뉴 카. 그렇게 되면 이 안에는 모델 들어 있어요. 네, 모델 가지고 있는 거죠. 역시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휠이라고 하는 객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레디어스라고 하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게 들어있는 이 휠이 실제로 여기에 예, 카 객체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한번 소스를 한번 볼까요? 소스를 한번 보자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카의 객체를 C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C라고 하는 애가 받고 있는 변수, 예, C가 받고 있는 객체고, 그 다음에 휠 AW W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애가 요거라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C.휠에다가 W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넣어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C.휠에서 레디어스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C에서 요 휠에서 레디어스 값을 100으로 주는 겁니다. 예, 좀 헷갈리죠? 이게 점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radius라고 했어요. 여기 자, 위에 보시면 요 W죠? 요 놈입니다, 요 놈. 여기에서 radius에다가 100을 줬어요. 자, 여기를 통해서 집어넣든 여기를 통해서 집어넣든 똑같다는 거죠. 예. 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객체 지향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을 이 휠 객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또 하나의 휠 객체로 바꿔 넣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객체 지향 언어의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JVM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은 메소드 에어리어, 스택 에어리어, 힙 에어리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예,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메소드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에는 클래스에 관련된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또한 스테이틱이 붙은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택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에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부분에서 메소드 안에 있는 어떤 변수라든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리모티브라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들 이런 게 다 여기 안쪽에 각각의 영역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들어온 게 맨 마지막에 나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피로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리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first in first input, last output 내지는 뭐 last input, first output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메소드가 이 B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는 동안에는 메소드 A는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스택 구조이죠.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건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 힙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 구문을 잘 봐주시고요.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은 뉴카 해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또 뉴카 해서 객체가 또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객체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자, 그러니까 이 힙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 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덩어리. 그래서 여기에 객체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원래 뭐 1차 힙, 2차 힙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 세 가지만 아셔도 공부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발하시는데도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의 객체가 있고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이 객체 A를 이제 참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참조할 때에는 실제로는 해시 코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해시 코드라고 하는 값을 객체는 고유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 해시 코드라는 값을 이 변수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통 뭐 다른 언어에서는 또 포인터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 자바에서 이제 포인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런 해시 코드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변수는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거고 B라는 변수는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변수의 A. 뭐 run이라는 메소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A를 통해서 이 객체 A에 들어있는 run이란 메소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바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문장 뒤에 A는 B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자, B에 있는 것을 A에다가 넣어라 이런 뜻이죠. 오른쪽부터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 객체의 참조값을 여기 A 쪽으로 연결을 시켜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요 A랑 연결이 되어 있던 고리는 끊겨요. 이제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끊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랑 연결되어 있던 고리가 이제 A랑 또 이렇게 연결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 B는 A와도 연결이 돼 있고 B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런 문장을 거치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시 코드 값을 찍어봐도 만약에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A와 B의 결과 값이 똑같이 나온다. 똑같다. 저거는 그런 식의 결과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에는 클래스는 어떻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접근 제한자 어떻게 돌아가고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고 디스는 언제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바 SE08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08 프로젝트의 src 폴더에다가 new 해서 새롭게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자, 패키지는 요번에는 이제 그 객체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요. 클래스 패키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는 제한이 예약어니까요. 그래서 클래스 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A 패키지에 새로운 클래스 카라고 넣어보죠. 카 이제 메인 메소드까지 체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카라는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졌죠. 자, 이 카라는 클래스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는 import java.rank.별 별은 이제 모든 것 아스테이크 기호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랭 패키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string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string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string 해서 이제 name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접근 제한자가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자, private 접근 제한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string owner라고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rotected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rotected 뭐 string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색깔로 해볼까요? 색깔 color. 자, 그 다음에 이제 public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public, int height, 뭐 이런 값을 이렇게 쭉 선언을 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하자면, 요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 이런 것도 이제 선언이 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생성자. 기본 디폴트 생성자는 이클립스에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엔터를 치시면 바로 이렇게 생성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만들어진 것에 보시면 public, 클래스 앞에 public이기 때문에 카도 public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또 추가를 해보죠. 자, 생성자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public 카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와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접근 제한자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를 만약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오너라고 하는 거, 오너죠, 오너. 오너를 갖다가 만약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자, 이제 보시면 자바에서는 다른 랭귀지는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는 언더바로 시작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보통 언더바를 잘 안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수와 이 변수명이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오너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의미가 좀 이상하죠. 오너에다가 오너를 넣는다. 이건 좀 이상하고 이 오너를 이쪽 멤버 변수 오너에다 넣으려면 이 앞에다가 this라고 하는 것을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자, public 카 해가지고 이번에는 컬러 값이 들어가는 string 컬러와 그 다음에 이제 string owner가 들어가는 자 이러한 형태의 이걸 갖다가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그랬죠. 메소드 이거는 생성자죠.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this 여기에 이제 this.color는 컬러로 집어넣고 자 마찬가지로 this.owner는 owner로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제 이 this라고 하는 예약어를 갖다가 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이 부분을 이제 주석처리를 해보고 이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his에 자 컬러에다가는 널 값을 주고 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메모리 구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메모리 구조에서는 힙의 객체가 아무것도 참조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바로 널인 겁니다. 변수가 힙에 있는 아무런 객체도 참조하지 않을 때를 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owner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거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본 값으로 흰색을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화이트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객체를 만들어 볼까요? 자, 객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객체를 일단은 만들기 이전에 스테이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틱으로
여기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이 하이트 값을 한번 스테이틱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틱은 이런 식으로 붙여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저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하이트 값을 스테이틱으로 붙였기 때문에 카점이라고 클래스 명점 찍자마자 하이트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객체가 이제 필요한데 객체가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더라.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1 해가지고 new 카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객체에서 바로 접근을 합니다. 다 점 찍어 보시면 컬러, 네임, 오너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접근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 안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베이트 접근 가능하죠. 같은 클래스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디폴트 접근, 또 컬러 접근, 하이트도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로 볼까요? 이제 컬러 아니 네임이라고 하는 거,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뭐 완셈카라고 차가 좀 골골하겠네요. 자, 그래서 완셈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에 C2 자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생성자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생성자 종류가 오버로딩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자, 오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오너를 그냥 넣어볼까요? 이거를 넣게 되면 이제 완센카에 오너가 이제 완셈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완센카라는 이름을 또 안 줬네요. 요것도 한번 이름을 줘볼까요? 요거는 완센카가 아니라 완센카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재밌는 건 자,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sys-o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자동으로. 자, C1 점 해가지고 하이트 값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 번도 C1에 하이트라고 주지는 않았지만 카.하이트라고 하이트라고 줬어도 이 하이트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데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이 레퍼런스 변수에서도 참조가 가능하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왜? 여기 위에 100이라고 이미 줘놨었잖아요. 자, 이거 이제 그렇다면 C1.height 값을 200이라고 주면 자, 200이라고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sys-o 해가지고 C2.height를 찍으면 몇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는 몇이 나올까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200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200이 나오죠. 자, 결국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C1의 것을 바꿨지만 C2에서도 접근 하나 아니면은 카.height라고 해서 접근을 하나 똑같은 결과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각자 존재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것은 스테이틱이 안 붙어 있는 것들 C1.name과 C1의 이름 그 다음에 또 C2.name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성카2라고 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색깔도 찍어볼 수가 있겠죠. 자, C1의 색깔 컬러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C2의 색깔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위의 것은 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C1에는 색깔을 전혀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널 값이 되어 있는 거고요. C2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생성자가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이 이게 결국엔 또 실행이 되죠. 그래서 하얀색이라고 하는 화이트 값이 컬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요것을 상속받는 이 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다른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패키지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컬러라고 하는 것에 접근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실 것은, 자, 요것을 만약에 제가 C1을 그냥 찍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키랑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시면, 예, 컨트롤 키랑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시면 그러면 이제 한 줄 복사가 됩니다. 요런 거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 C2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클래스 A라는 패키지의 카라는 클래스고요. 뒤에 것은 해시 코드 값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 코드 메소드가 이제 실제로 이거는 해시 코드 메소드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실행 결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요거를 근데 잘 보시죠. C1에다가 C2를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잠깐 했던 부분이죠.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요 system.out.println C1, C2를 찍는 부분을 또 반복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실까요? 자, 이 보시면은 넘어갔는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서는 분명히 두 개의 객체가 달랐지만 이제는 C1에 C2의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C1에 컬러를 또 찍어보면 아까 전엔 널 값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는 물론 널 값이 찍히죠. 하지만 화이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객체를 이 C2라는 변수가 참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C1이죠. C1이 C2가 참조하던 객체를 참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상속 또 아주 객체 지향의 꽃이죠. 형변환,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버라이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